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이제 1심 선고가 있는데 이미 군경을 동원해 가지고 국회를 침탈한 것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규정을 했고 또 국헌을 파괴해서 내란임을 명확하게 한덕수와 이상민 판결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형과 무기의 형량 중에서 선고가 내려져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동안 87년 이후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몽령이라고 지금도 그런 우기는 그런 태도 그리고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태도를 봤을 때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는 것이 국민의 지금 바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사법부에서 헌법수호의 의지를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심 선고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사과 반성을 전제로 한 윤석열과의 절연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관련된 입장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사법개혁 논의가 그러면 기존의 재판 사법부를 밀 수 없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런 차원에서 좀 이루어졌다고 같은데 혹시 오늘 선고 형량에 따라서 말씀하신 사법개혁 논의 일정이 조금 늦어지거나 바뀔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전혀 별개로 가는 건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지금 검토 선상에 놓고 있진 않고요. 지금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좀 더 부연하면 독일에서 재판소원 제도가 이제 도입된 배경이 당시 히틀러가 사법부를 장악해갖고 사법부가 거의 국민들을 탄압하는 기제로 악용이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희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5월 1일 날 대선 한복판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9일 만에 파기환송시킨 그것을 사법 쿠데타이고 지난번에 직위원 판사가 70년 만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구속 취소의 계산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법부가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추진하는 것이고 이번에 윤석열 우두머리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적 법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이상한 선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그런 국민적인 분노는 더 증폭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집니다. 윤석열 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사법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독수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실질적 폭동 요건을 갖춘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부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이 떠들었던 경고송,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이나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주장 모두 헛소리임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중형을 예상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는 대한민국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의 승리여야 합니다. 오늘 판결문은 응원봉 국민의 땀과 눈물을 잉크로 삼아 써내려간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한 대통령의 범죄와 거짓말을 낱낱이 규명하고 내란,
친위 쿠데타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지엄한 원칙을 서리발처럼 밝히는 선언문이 될 것입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이러한 진실과 역사의 무게를 직시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엄정함은 오로지 판결로만 증명됩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엄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무기징역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아마 국민들께서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상당 부분 성숙한 다음에 있었던 정말 정신 나간 일이었죠. 정신 나간 어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내란이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이라고 하는 법정 최대형을 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반대로 피해가 미미하다 이런저런 어떤 인명 피해가 있지 않았다라고 해서 조금 더 경한 형이 선고되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기징역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형 같은 경우에 실제 집행은 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피고인 윤석열을 마치 순교자처럼 만들어줄, 그렇게 해서 윤어게인 세력들이 다시 한번 준동하게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엄벌을 한다라는 시대 정신을 살리면서도 적절한 범위에서 선고를 하려면 저는 무기징역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피고인 윤석열이 만약에 본인의 잘못을 아주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했다면 저는 무기징역보다 더 낮은 형태의 감경된 형태의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라고 하면 엄벌 선고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일입니다. 많은 국민께서 이번 재판 과정이 과연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제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비약과 정치적 해석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형사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의 수단이 되거나 정치 논리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2월 민주당은 기어코 내란 재판부 특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사법 절차를 급조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재판 결과를 짜집기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라는 원칙 아래 사법의 정치화를 시도하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이신 지기현 재판관님을 비롯한 대한민국 재판관님들의 법리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